네, 이슈의 재구성 오늘은 리오프닝 그리고 화장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 저희가 반등의 시작이냐라는 그런 키워드를 잡아봤잖아요. 오늘 장은 화장품주들마저도 상승을 좀 멈추고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. 단기적으로만 볼 게 아니니까 앞으로 리오프닝 시대의 화장품주들의 행보를 눈여겨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리오프닝을 봐야 되는 건지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.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하필 소장님이 오랜만에 저희 매일경제TV에 와주셨는데 하필 또 시장이 이렇게 많이 밀려서 속상하다라는 말을 슬쩍 해주셨어요. 오늘 시장에서는 이 리오프닝마저도 힘을 못 내고 있거든요. 물론 뭐 앞서 여행주 내에서는 개별적인 악재가 터진 종목도 있었지만 화장품들도 그동안의 상승에서 살짝 멈춘 종목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소장님은 어떤 포인트로 이 종목들을 보고 계신지요? 네, 사실 최근에 실외죠. 실외 마스크 관련된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통해서 뭐 잠깐 번뜩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관련된 리오프닝주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다가 뭐 그렇다 하더라도 환율과 뭐 맞아요. 금리 이러한 부분들이 악재가 같이 겹치면서 결국은 지금 좀 멈춘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이제 실외 마스크 해제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지난 5월 2일 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 이번에 해제 관련된 부분들이 나온 겁니다. 그러니까는 이전에도 사실상은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다 벗고 있었던 거였죠. 앵커님도 혹시 마스크를 외부에서 벗고 계신가요? 저는 외부에서는 좀 쓰고 다니는 편이에요. 예, 사실 이렇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를 통해서 2년 동안 저희가 학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. 그러다 보니 마스크를 쓰는 게 익숙한 거예요, 다들. 그러다 보니까는 벗으면은 좀 위험할 것 같고, 아무리 실외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마스크에 너무 익숙해져 있던 나머지 계속 아마도 마스크를 쓰게 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. 그래서 실외 관련된 마스크 해제는 그렇게 큰 작용을 못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. 제일 중요한 거는 실내 마스크 해제가 중요하겠죠.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취미 생활이 좀 배드민턴이긴 한데 배드민턴장은 아직도 실내 배드민턴장은 아직도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. 죽을 것 같아요. 네. 그만큼 그게 해제되지 않는 이상은 전체적으로 다 오픈이 되지 않았다. 그러니까 마스크 해제가 전체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냥 거쳐가는 정도만 되지 않을까. 즉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회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이슈를 통해서 올라가기에는 금리와 환율에 대한 악재가 서로 겹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아니, 지금 사실 리오프닝주라고 말은 하지만 거의 국내의 모든 소비주들은 다 리오프닝에 해당될 수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이 하나의 테마들이 움직여줘야지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순환 역할을 해줄 텐데 경기 침체가 더해지면서 이들이 가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. 개인적으로 수장님은 이 리오프닝 관련주를 뭐 여행이든 항공이든 혹은 의류주든 소비 유통주든 포트 안에 들고 가시려는 생각이 있는지. 만약에 이 상황에서 들고 간다고 한다면 네. 중소형 화장품주를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. 중소형으로요? 네. 대형 화장품주는 좀 그렇고 중소형주 중에 워낙 이제 코로나 2년 동안 워낙 좋지 않았었잖아요. 좋지 않으면서 재무적으로도 엉망진창이 됐고 그러면 그 재무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포인트가 있느냐? 그리고 기존에 인수를 했던 회사들이나 공장들을 매각을 하면서 재무적인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리스크가 크죠. 재무적인 리스크가 워낙 크고 뭐 내년 3월에는 아무래도 감사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전까지는 아마 이 흐름을 유지하기는 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어요. 사실 리오프닝주 했을 때 뭐 면세점주도 있고 뭐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고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일반 분들도 여행은 많이 다니십니다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행이나 항공은 또 이제 유가나 그 환율이나 리스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지 못할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중소 화장품주들 대부분이 한 가지 사업만 하지는 않아요. 뭐
여러 가지 뭐 CCTV 사업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 사업들을 좀 많이 진행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단기적인 이슈를 끌어올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이슈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네. 즉 지금 봤을 때는 뭐 아까도 뭐 다 뭐 리오프닝주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그거는 저도 동감합니다. 예를 들어서 그러한 종목들이 단순히 그냥 화장품 종목만 한다고 해서는 될 것이 아니라 뭐 생필품이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한 종목들을 찾아서 진행을 해야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이 리오프닝이면 코로나 전으로 회복 가능할까요?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시기랑 비교하지 말고 코로나 이전과의 비교를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잖아요. 네. 그렇게 따졌을 때는 뭐 사실 다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게 전혀 없어요. 그러면 완전히 정말 모든 게 다 해제되고 이제 팬데믹 끝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전 수준까지 회복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? 사실 산업 구조가 바뀌었죠. 네. 전체적으로 뭐 예전에 그렇게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지 못했던 과거에는 뭐 사이버 교육이든 뭐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교육이지 했던 게 결국은 크게 올라갔었고 원격으로 시험을 보는 곳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업 구조가 전반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산업 구조 이전처럼 회복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이제 뭐 주제가 네.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인데요.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. 우리나라가 이제 화장품 매출의 총 매출 극대화한 게 거의 중국의 수준에 많이 이제 놓여져 있었잖아요. 근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중국도 화장품 고도화 전략을 진행을 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굳이 값비싼 그런 화장품을 우리나라에서 살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성장을 해서 판매를 해서 가져가는 부분들도 있고요.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중국이 우리 서로 잘 살자 애국심을 갖고 중국에 대한 화장품을 많이 사고 있다 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산업 트렌드에서 엎어졌다,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워낙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에는 IMF나 네. 리먼 사태나 그러면은 뭐 실업자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.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원격이든 IT 쪽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이전처럼 실업률은 발생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제조업이 아닌 이상. 그렇기 때문에 뭐 실업률이 발생하면은 뭐 경제 성장이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산업 구조의 트렌드가 바뀌었고 그 기존에 있던 코로나 이전의 산업들은 산업에서 크게 성장했던 부분들이 다시 회복하기에는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럼 앞서 리오프닝 내에서 내가 무언가 포탄에 담는다면은 중소형 화장품주를 보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회사들의 매력이 어떤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. 이 화장품주 중에 저희가 최근에 그 이슈 재구성 시간 다뤄보면서 색조 이야기도 하고 OEM 이야기도 했거든요. 이러한 무언가 확실한 그 특장점이 있는 아이들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 최근에 수출이라던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화장품주들의 상황은 어떤지요?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요. 이게 사실 주가 추이를 봤을 때는 뭐 기존에 다시 이제 올라오는 추세는 보이고는 있습니다. 아까 뭐 그 색조 화장품 네. 뭐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하셨지만은 사실 그 색조 화장품이라는 뭐 대표적인 회사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지만은 그 산업이 중국 쪽에 포커스로 맞춰져 있지 않고요. 일본이나 다른 사업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부분들은 있다. 산업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중국에 의존해서 했던 화장품 사업에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시장 개척 방향을 계속 찾아서 가야 되는 부분들은 있고요. 그거 말고도 기업에 대한 체질 개선을 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을 같이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사실 이제 대형주가 잘 살아야 그 밑에 이제 중소형주도 같이 따라가면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지수 하락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게 대형주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금리 인상과 이제 무역 전쟁 등의 여러 가지 이슈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힘들어졌던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 1년 동안 조정을 계속 많이 받았었어요. 네. 화장품 주들이. 최근에 이제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2021년에 그 상반기 때도 계속 이제 크게 올라왔었거든요. 20년 때부터. 근데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때도 결국은 코로나 해제한다.
그 얘기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올라갔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중국의 뭐 한한령 해제든 뭐든 그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일시적으로는 통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어렵고요.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저는 충분히 상승하면서 차익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지금 소장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을 때 화장품주가 다시 간다고 해도 이들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접근은 어려울 것처럼 들리거든요. 왜냐? 대표적인 대형주기도 하고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이 또 큰 아모레퍼시픽이기 때문인데 실제 증권가에서도 중국 매출의 회복 없이는 화장품주의 재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이 두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상대적으로 LG생활건강 그래도 좀 낫죠. 저는 사실 이게 화장품 종목들을 많이 봤을 때는 매출 그 원가 있잖아요. 화장품 원가가 10%밖에 되진 않아요. 그러니까 유통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70%가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게 이제 팔리지 않으면 결국은 재고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. 그게 이제 최근에 계속 발생이 됐던 거고요. 근데 이제 LG생활건강이나 뭐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미국으로 시장을 돌리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. 그렇지만은 결국은 한 산업군만 갖고 있냐, 다른 여러 가지 산업군을 갖고 있냐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둘 중에 골라야 되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면은 LG생활건강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사실 그 생활용품 및 음료 매출이 LG생활건강이 매출의 50% 정도 기여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뷰티 사업의 외적인 음식료 사업이나 생활용품들이 있다라는 거죠. 반면에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사업이 60이고 또 데일리 뷰티 사업이 40입니다. 즉 뷰티 사업에 전반적으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LG생활건강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화장품 내에서 가장 회복세가 좀 두드러진다거나 우리가 그래 진짜 리오프닝에서의 최대 수혜를 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골라서 지금부터 담아보자면 어떤 종목으로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? 제가 봤을 때는 리오프닝 수혜도 받을 수 있겠고요.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중소형 화장품 중에는 경영 체제 개선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땐 FN 리퍼블릭을 좀 보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이 FN 리퍼블릭이 그 최대 주주 변경을 했던 부분들 때문에 뭐 하락을 하겠다 하지만 다시 이제 잘 버텨줬는데 사실 이전에 그 제이준 코스메틱이라고 좀 아시죠? 성형외과로 좀 유명한 그 마스크 쪽으로도. 근데 이제 그 자회사인 제이준 코스메틱을 매각을 했어요. 올해 1월에 매각을 하면서 재무적 구조를 늘려갖고 거기에 이제 경영적인 부분들에서 경영인이 교체가 됐습니다. 그 최대 주주가 교체가 됐습니다. 그러면 어느 정도의 악재를 해소하기에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은 리오프닝 이슈도 그렇고 이러한 최대 주주 관련된 이슈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FN 리퍼블릭이 좀 더 크게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가격 전략은요? 그래서 이제 그 매수가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금요일 마지막이다 보니까 현재가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4,500원이고 손절가는 3,3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FN 리퍼블릭을 그 안에서 최대 기대주로 꼽아봤습니다. 오늘 소장과 함께 했고요.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.